기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네, 이후에 내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폭약도 민주당에 제보 접수가 됐다는데 일종의 무슨 폭탄 테러 이게 같은 이제 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들께서 예. 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뭐 경호 그 정보를 네. 하나 공개를 할게요. 네, 이제 원격적인 어떠한 테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격 테러.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설치해 놨다가 원격 테러를 갖다가 하죠. 버튼 눌러 가지고 하는데 예. 근데 그에 대해서는 그걸 또 방지하는 그런 예. 장치가 있습니다. 아, 원격 테러를 예. 해도 이게 터지지 예,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격 테러를 하려면 전파를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파를 갖다가 없애는 그러한 경우 도구가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뭐 공개하죠 뭐. 예. 재민건이라 그럽니다. 재민건? 예. 예, 예. 재민건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있으니까요. 예. 시도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괜히 유세 보러 갔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보장하시는 거죠.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세 다 따라다녀도 아무 일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뭐 폭약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예, 예. 뭐 총기, 폭약 뭐 지금 사실상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제거 말고는 남은 게 그렇습니다.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열심히 뛰겠다. 끝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이거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저렇게 발표한 그 지지선언을 보고요. 네, 야, 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면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됐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이 그동안 본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그 키세스 시위단이라고 그 해외에서 나온 그걸 보고 저는 좀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그때 네. 거의 눈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그 한남대로 그 길바닥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거기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청년들을 왜 거리로 내멉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예? 그 길바닥에서 잠자게 그 책임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내란 세력이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는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서 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 윤석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내란 세력이 승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평생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걸 네. 적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민주국가의 가장 큰 근간인 법치주의를 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반성을 해야지 저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정말 이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예. 김건희 씨의 명품 목걸이, 팔찌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건데요. 예, 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예, 예. 2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또 출석 조율을 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뭐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도 경호 대상입니까? 뭐 전직 그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네. 경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의전의 그리고 대상은 아니다. 법치국가의 대상은 전직 대통령도 법치국가의 대상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보면 법치의 대상이고요.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명태균 씨 있죠. 네네네. 거기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분위기가 다르더라. 예, 또 이런 사람도 감은 빨라요. 검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검찰의 분위기가 다르더라. 이번에는 제대로 자기가 느끼기로는 네. 대선 전에 어떤 신병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로는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면은 자기 조직이 어떤 다른 국민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는 아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예전 같은 수사는 하지 않고요. 몇 번 통보를 해가지고 안 되면은 강제적인 조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예, 뭐 체포영장이 뭐 강제적인 조치가 체포영장 뭐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지는 않고 제가 보기로는 몇 번 안 부르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듣기로도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사는 다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다. 예. 불러서 확인 정도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냥 험한 꼴 보이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나가라. 포토라인에 서라. 이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그렇게 포토라인 안 쓰면요 다음에 법정에서 또 공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용자의 신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는 어떠한 그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국민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그 멀어졌던 감정에서 어떠한 일말의 동정의 감정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자, 아니 뭘 갖고 오셨는데 진짜 망원집? 이건 뭔가요? 이거 이게 어디 신속 저- 대응단에서 예, 만드셨구나. 뭐 보여주십시오. 만든 건데 예. 이게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여태까지 공개석상에서 이 말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이거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재명도 형수욕설이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 1분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어떤 욕설을 하거나 막말한 것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사에서 어떠한 감정 대립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좀 심한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개인적으로 한 말이 상대방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녹취를 해서 외부에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개한 것은 결국 이재명 씨가 당시에 성남시장이나 그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게 공개되면 위협되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공익 목적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건 사적인 가족의 영역 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망언은 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망언은 절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하고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날짜와 보도자료가 있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런 분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나는 12.3 계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어제 저희 신속대응단에서 이걸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 책자인데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는 망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예. 일본 국적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국적법도 없었는데 뭐 전부 우리 조상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TV 토론에서 상당히 세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참 문제인 게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지뢰하는 의원이. 그러면은 그 장관님 할아버지, 네. 제 할아버지도 다 일본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그렇지요 그럽니다. 네. 그럴 때는요, 그건 그게 아닌데 제가 좀 말은 실언을 네. 했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회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공인의 위치지요. 그러니까 참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위치마저 망각한 태도에 대해서 예. 자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판단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예. 네, 저희가 또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